저런 질문을 저한테 던진 사람 중에 마술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 오늘은 상담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술 관련한 고민이나 아니면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제가 INTP답게 완전 팩트로 때려드리겠습니다. 매 맞을 사람 오세요. 첫 번째 고민. 손에 땀이 많아서 카드가 빨리 상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카드를 여러 덱을 한 번에 다 개봉을 하신 후에 그거를 돌려가면서 쓰세요. 카드를 바이시클을 한 브릭 정도 사 놓으시고 그거를 전부 다 개봉을 한 다음에 카드 뭐 아래쪽에다가 숫자를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써 놓은 다음에 카드가 좀 약간 패닝이 잘 안 될랑 말랑 할 때쯤에 카드를 교체하세요. 돌려가면서 쓰는 게 더 카드 수명을 안 닳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바꿔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거는 진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된 카드 좋아하잖아요. 바이스클이나 뭐 탄료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런 카드 같은 경우도 비싸단 말이야. 일반 카드보다 한 가격이 많게는 막 몇십 배 뛰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카드를 막 2, 30개를 미리 다 뜯은 다음에 그 컴퓨터 선반이 있어요. 그 선반 위에 올려놔요. 2, 30개를. 그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무거나 꺼내서 이렇게 막 뭐 넷플릭스 보면서 막 이렇게 사용하다가 다시 넣어놓고 또 다른 거 꺼내서 또 이렇게 막 셔플하고 뭐 연습하다가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개 뜯어보세요. 마술로 돈을 벌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대분류로 내가 마술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퍼포밍. 공연 같은 거죠. 뭐 버스킹도 공연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빌려서 거기서 위에서 마술하는 것도 공연, 퍼포밍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술 강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의 쪽에 속해 있죠. 크게 봤을 때 저는 강의이긴 하니까. 뭐 렉처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술 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강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방과후 학교 이런 쪽도 마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페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술사분들, 많은 마술사분들이 방과후 학교를 이제 많이 하세요. 방과후 학교를 많이 하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잘 줍니다. 또 엄청나게 어려운 손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술 도구를 이제 뭐 지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보통 나라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돈을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리드하죠. 뭔가 이 페이를 지급하는 방식이 그런 것도 있어. 뭐 예술가 지원 사업 막 이런 쪽도 알아보시면은 또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마술사 방과후 학교를 한다길래 제가 가서 한번 구경해 봤어요. 구경해 봤는데 일단 그 애기들 좋아하시면은 아마 좋아할 건데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면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방과후 학교 하는 마술사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술인들에게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웬만해서 상향 평준화가 좀 많이 된 느낌이에요. 제가 활동하던 막 15년 전, 막 10년 전에는 이 마술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한 번 얻기가 요즘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한국어로 된 자료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은 뭐 아르카나도 하고 있고 랭노도 하고 있고 범주님이 번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너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그 정보의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유명해지는 일이 그런 사다리가 있었다. 당연히 쉽지는 않았죠, 그때도.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옛날에는 풀 연출을 다 보여주는 형태의 마술 트레일러가 엄청 많았었어요. 이게 뭐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믹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은 풀 연출을 보여주는 순간 그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해법을 알려주는 거랑 거의 다름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도구나 기믹이나 어떤 특정 마술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카드로 하는 그런 마술의 루틴은
이게 연출 해법적으로 새로운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출적인 면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마술이 많은데 연출적인 면에 대한 승부는 트레일러에 담는 순간 사람들이 쟤 연출 잘하네? 저 연출 내가 써야겠다. 잡아서 본인 걸로 만들고 해법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해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렵게 만든 연출만 빼서 본인 해법이랑 합쳐가지고 마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손해야? 결국에 그 연출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그 사람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트레일러에서 풀 연출이나 연출적인 면이 빠지는 거예요. 좀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파이의 마술 해법을 알고 있어요. 아쉬운데 레퍼토리도 풀연출 다 찍어서 트레일러로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안 샀을 거예요. 그냥 그거 파서 사용하지. 그런 식으로 아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트레일러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느냐? 지금은 마술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마술을 잘한다, 못한다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느낌? 다른 매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당연히 마술은 기본 이상으로 해야겠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영상을 잘 다루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이 업계에서 유명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공연장 가서 마술을 딱 한 번 하면은 그 공연장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술 한 개 찍어서 올리면은 그때부터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져 버려요.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원할 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잘 다루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인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비단 마술계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뭐 미술계든 과학계든 뭐 그런 식으로. 마술 한 분야보다는 여러 분야를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절대로 마술만 파서는 안 돼요. 이게 최현우 말씀님도 저한테 맨날 귀가 떨어져라 하는 말씀이신데, 근데 물론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그 만류기종이라고 모든 물줄기는 모여서 바다로 간다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점점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물리학에서 배운 거를 마술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진짜 하나로 모여서 바다가 되는 기분이에요. 방탈출을 하면서도 똑같이 느껴요. 방탈출 안에서 물리학이 보이고 법의학이 보이고 마술이 보이고 로봇이 하더라도 그걸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다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야를 공부하면은 공부할수록 본인이 지금 좋아하는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술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직업으로 가고 싶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올인을 해야 할 텐데 마술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마술 플러스 무언가를 같이 이어나가야 할지 예비 고1인데 정말 고등학교도 정해진 상태에서 뭐 진로도 없고 부모님 걱정도 있고 마술로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뭐 고민이시겠죠? 저런 고민을 지금까지 제가 한 45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99.9999%가 다 포기합니다, 중간에. 어차피 포기해요. 저런 질문을 저한테 던진 사람 중에 마술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딴 길 가세요, 그냥.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모든 예술 업계가 다 그렇듯이, 이게 내 생기 유지가 될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이거 해야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죽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점을 찍는 분야가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제 마술이 너무너무 좋았죠. 진짜 마술 아니면 죽까. 물론 지금도 마술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너 100억 줄 테니까 마술 그만둬 하면 저는 그만 안 둬요. 저는 계속 마술할 거예요. 본인이 굶어 죽을 생각으로 마술계 들어와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거나 뭐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기묘하네요. 마술사가 볼 수 있는 건 연출이 전부인데 연출도 다 못 보면 무엇으로 판단해서 구매하게 되는지 그저 판매자가 이전에 낸 것에 믿음으로 사야 되는? 판매자가 이전에 낸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어떤 설명 거기에 있는 설명으로 사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마술사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무료로 공유하기 싫은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에 칼자루는 구매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네? 안 사야겠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생산자 입장에서 본인이 프리 연출을 안 올렸는데 그게 돈이 안 됐어. 조치를 취했겠죠. 근데 결국에 세상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술 아이디어를 매일 2개씩 적고 있는데 너무 개수 채우기식으로 마술만 만드는 것 같은데 다른 자극을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일단 양으로 승부를 보세요.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무조건 처음에는 서툴지언정 물량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색다른 마술 아이디어를 두두두두 뭐 1시간에 한 50개? 1시간에 70개 정도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두두두두두 낸 다음에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마술 만드실 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그가 진짜 그냥 모든 곳에서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요렇게 접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접다가 뚝 떼면은 일반 갤럭시 2개가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평상시에 보이는 걸 다 마술적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유행하는 마술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PH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가까운 미래에 유행할 것 같은 마술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행할 것 같은 장르는 모르는데 점점 아마 개인화가 심해질 거예요. 누가 100만 유튜버래 해서 들어가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다 하면은 다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게 없잖아요.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럼 보면은 모두가 다 같은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개인화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유명하더라도 그 분야에서만 유명하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마술도 유명한 장르,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 이런 것도 당연히 주류로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파편화되고 뭔가 서브컬처화 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전 마술을 좋아하는데 동전 마술 중에서도 매트릭스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면 카드 마술인데 라이징 카드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약간 이런 식으로 파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전에 군대 가시기 전에 마술 접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잘 돼서 좋아요. 저 진짜 접으려고 그랬어요. 저 군대 다녀왔는데 마술계가 진짜 그냥 초토화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술 공연계가 아니라 마술 이제 뭐 렉처 발매하고 이런 업계가 거의 90%가 수치가 떨어진 거야. 이 활동하는 사람이나 어떤 구매 흐름의 양이나 이런 게. 원래는 이제 마술 접고 영상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젠틀 미라클 홍대에 가죽 공방을 운영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나서 놀다가 그래도 뭐 실린더랑 이제 요거 발매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발매를 했는데 그게 뭐 나쁘지 않게 잘 돼가지고 블랙홀이 그냥 대박을 터트려가지고 저도 젠틀 미라클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뭐 드라마나 영화 업계 쪽에서 있지 않았을까. 울 학교 학생 생활 규칙이 금지 물품에 도박류, 화투, 카드 등이 적혀 있는데 저 맛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반 규칙에 카드 게임 금지라고 만들어놔서 카드 게임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할리갈리 된다던데 이거 뭔 소린가요? 할리갈리는 카드 게임이 아닌가요? 그냥 들이받으세요. 이것도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야. 본인이 그걸 들이받을 정도로 마술을 좋아하는 마음이 플러스다? 들이받으세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지랄 칼춤 다 추세요. 그러면 돼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카드 가져가서 마술합니다. 저였으면은. 어차피 잃을 거 없잖아요. 잃을 거 있으시면은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면은 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어길 정도로 마술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어기세요. 네. 그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 저였으면 어겼다. 저였으면 어겼다. 학교에서 플레잉 카드, 트럼프 카드를 가져오는 행위가 그리 나쁜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전혀 나쁜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제 실제 군대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카드를 가져와서 마술을 하니까 제 군대 선임들이 카드를 본인들이 가져와서 도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내 카드까지 같이 압수를 당한 거야. 대대장님께서 카드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박 자체가 문제인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애들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로 3점 내기 도박을 하면은 농구 공을 압수할 것인가? 그럼 축구도 압수하고 뭐 잡초 뽑기 게임을 해가지고 잡초 많이 뽑는 사람이 10,000원 가진다? 이거 도박이잖아요. 그럼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끝도 없다. 카드를 가져오는 게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가져와서 마술할 사람은 해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계속 카드를 들고 다녔어요.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나쁜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술 보여달라 하면은 뭐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저거 진짜 고민이에요. 나 어저께도 누가 마술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마술 보여줬는데 너무 개판이었어. 나 진짜 뭐 애매해 나도. 솔직히 저거는 저도 잘 못해요. 카드 언더 더 박스 많이 하는 편이고 샌드위치 하고 3카드 몬테 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느낌? 네, 저거는 솔직히 저도 좀 누구한테 좀 보고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기술 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이상한 기술의 기준은 뭐고 이상한 기술들은 진짜 이상한가요? 저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은 기술을 아마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각도 제한이 심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 본인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성격이라면 하지 마세요. 아마 대부분 마술하시는 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면은 마술도 안 했을 거예요. 하세요 그냥. 본인이 재밌으면 하세요. 마술 도구의 발전에 천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천장 있죠. 존재할 수밖에 없죠. 모든 분야가 천장이 있을 뿐인데 그 천장이 조금씩 높아질 뿐이거든요. 근데 마술계는 이렇게 높아지는 걸 비해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이쯤까지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술을 오래 한 사람,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입고 볼 수 있죠. 와, 저 사람 옛날 거 기믹을 이렇게 약간 리메이킹 해가지고 4, 5만 원에 파네? 고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뉴비 입장에서 새로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와도 그냥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드랑 동전은 거의 레드오션이지 않나? 이제 선장 근처지 않나? 그나마 블루오션이 반지 같은 거 아닌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두바이 쫀득 마라탕후루 버터 떡집을 열었어요. 당연히 블루오션이죠. 나밖에 안 하는데. 그 오션에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블루오션이 아니지 않아요? 그게 그런 느낌처럼 내가 카드 마술을 발매했을 때랑 반지 마술을 발매했을 때랑 그 판매 격차가 나는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반지 마술 블루 오션이긴 하나 반지가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있어. 사이즈가 다르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사이즈마다 다 다르게 다시 패키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재고가 많이 남아요. 그럼 결국에는 재고는 묶여있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블루오션 쪽인 게 좋지가 않아요. 친구에게 맛을 보여주는데 계속 해법 추측해서 말하는데 뭔가 그거가 10번 중에 한두 번 맞출 때가 있는데 멘탈 흔들리는데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겨내야지.